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최순실 씨 일가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거치면서 최 씨 일가의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이 격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뭐가 글씨도 많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아주 얽히고 설켜서 서로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에게 아주 놀라운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꿔주시죠. 자, 엄마 비자금은 장시호 언니가 숨겨놓고 다 가로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장시호 씨 이쪽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 비자금 있으면 다 가져가라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의 뭐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뭐라 그러나요? 이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 투구. 네, 죄송합니다. 이전 투구라고 해야 되나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장시호 씨나 정유라 씨가 둘 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장시호 씨 같은 경우가 먼저 특검에서 도우미로까지 불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이어서 자신도 그렇게 됐고 반면에 이제 그런데 정유라 씨와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증언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와 다른 명분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명분을 찾은 게 결국에는 장시호 언니가 엄마가 만들어놨던 비자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자신의 어머니 최순실 씨나 자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손해보고만 보고 있는 약간 억울한 지금 상황에 놓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전개하고 있는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장시호 씨가 실제로 이 비자금을 가로챘다면 재산 몰수를 하는데 어떤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멀어지는 건가요? 더 몰수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가로챈 게 있다라면 범죄 수익이라는 걸 알면서 가져갔다면 본인도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정유라 씨 얘기대로 엄마 비자금을 장시호가 숨겨놓고 가로챘다면 최순실 씨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내 비자금을 장시호가 다 가져갔고 나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장시호 씨가 많이 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순실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 비자금 얼마를 장시호 씨가 다 훔쳐갔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액션들이 이미 나왔겠죠. 있어도 있다고 말을 못하는 심정 아닐까요? 오히려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조 관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한테 이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협조적인 관계라면 이제 뭐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과거에 정유라 씨가요, 장시호 씨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을 했었죠. 인터뷰에서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큐어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했어요.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건 받은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정유라 씨가요, 덴마크에서 이 소송을 계속 벌이는 동안에도 꾸준히 장시호 씨를 굉장히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었죠.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그때 당시 특검을 도와주는 바람에 그게 정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자기가 볼 낯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두 사람이 어긋난 거는 어찌 보면은 한때는 장시호 씨도 승하선수 출신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를 굉장히 따라했다 이른바 롤모델처럼 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도 실제로 장시호 씨에게 많은 걸 의존을 했죠. 그러니까 아는 친척들 중에서는 삼성과 직접 연결했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같은 것도 장시호 씨에게 정말로 기획서 같은 것도 가져오고 나서 맡겼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줬던 사이였는데 그게 틀어지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내 롤모델로 삼을 만큼 엄마도 사업의 일부를 같이 할 만큼의 언니였는데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아주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제공한 거겠죠. 근데 이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한테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이 최순실 씨에게 먼저 등 돌린 게 장시호 씨 본인이잖아요. 자업자득 아닐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시호 씨가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 최순실 씨가 갖고 다니던 어떤 문서 같은 걸 찍어서 특검에 제공을 하고 금고의 존재도 알려줬고 또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된
어떤 그 문자 메시지를 발표되기도 전에 받았다. 이런 얘기도 다 하고 굉장히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하면서 이미 이미 최순실 씨와 등을 돌린 지가 꽤 됐죠.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딸인 또 정유라 씨가 장시호 씨를 공격하는 그런 형상이 되면서 서로 이 3자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공방전을 살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현재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끝까지 장시호 씨를 조금 믿었던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성동 금고 적은 쪽지도 전달하면서 어떻게 해라라고 전달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장시호 씨를. 그때까지만 해도 장시호 씨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최순실 씨는 생각을 못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 2층에 어떤 금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챙겨서 당신 아들과 정유라를 살피는데 좀 그걸 써라 뭐 이런 이제 메모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장시호 씨가 돌아서면서 지금은 최순실 씨와 오히려 앙숙관계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더더욱 사람들이 경악하는 것은 최순실 씨와 딸인 정유라 씨의 관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최순실 씨는요, 집안을 팔아먹었다, 내게 덤태기를 씌우려는 모양이다라고 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려라. 저거는 이제 조카. 이건 지금 조카에게 네. 장시호 씨요. 네, 장시호 씨죠. 예.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만 하늘을 가려라. 장시호 씨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한때는 그래도 이모와 조카 사이에서 굉장히 아까 메모까지 전달하며 금고 위치까지 알려놓던 사이인데 이제는 뭐 그냥 아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순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국정농단의 어떻게 보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딸만 지키려 했던 것이었고 장시호 씨도 그렇게까지 이모하고 가까웠던 사이지만 결국엔 아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또 모든 걸 다 털어놓았지 않습니까? 네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났어요. 정유라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어찌되든 말든 내 아들은 지켜야겠다는 걸 또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하기라고 하고 위에 사람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정말 각자 도생이란 말도 각자 자기 자식만 중요하다는 식의 잘못된 교육부터가 위에서부터 좀 따라 배우고 있는 거죠. 네. 이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들이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살모사 같다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모사, 이 어미를 잡아먹는 뱀이다 그래갖고 살모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딸에 대해서 기가 찬다, 딸과의 인연을 끊겠다라고 최근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엄마가 삼성의 말을 내 것처럼 타라고 했다 진술을 했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법정에서는 거의 지금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를 완전히 등진 걸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정유라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어머니를 등졌다기보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진술 같은 것들 그때 변호인단이 나오는 얘기는 다 뭐냐면 삼성은 승마협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씨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빼돌렸다는 식으로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보면은 가만 보니까 엄마가 다 덮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털어놓고 가는 게 엄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복잡한 상황 구도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나오고 그게 결국엔 뭐 박 전 대통령이나 자기에게도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철없이 구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거 뭐 딸과 인연 끊겠다 저런 얘기 부모들은요 자식 속썩이면 호접하겠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도 못 그러는 게 부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특검의 도우미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여태까지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장시호 씨마저 어떤 의인 코스프레가 지금 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검찰 특검 이런 수사에 협조한 것은 뭐 그것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국정농단이라는 그리고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어지럽혀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어떤 특정 집안 일가들의 잘못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죄목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혐의를 낮춰보고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떠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대의명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뭔가 재미있고 흥미롭고 어떤 집안 다툼 이런 걸로 비춰서 흥미거리로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과연 누가 더 잘못을 했고 누가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지 그저 흥미거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